반갑습니다. 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발 사건은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도시 모른데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핫한 물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인기가 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아파트들인데, 저는 이제 아파트 입찰을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거의 안 하는 거죠. 실제 아파트 입찰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나빠서 안 한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굳이 투자로 아파트는 저는 잘 안 보기 때문에 아파트 입찰을 실제 하진 않습니다. 또 아파트를 의뢰를 잘 받지도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이 아파트 가격이 변했는지, 이 아파트의 시장에서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 수업하면서 관심을 한번 가지고 이렇게 또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게 됩니다. 도시 모른데 아파트 요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시장 상황이 궁금해서 선택해 봤습니다.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워낙 저가의 아파트고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기에 참 좋은 아파트고, 또 바다도 보이는 세대들도 많고, 그러니까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하구 다대동이 있습니다. 다대동 있고 도시 모른데 아파트 11층입니다. 층수 괜찮네요. 물건 종류 아파트 전용 면적 14.85평, 대략 한 19평, 19평형 이렇게 되겠네요. 대지권 8.6평, 토지 건물 전부 매각입니다. 2020년 2월 7일 날 접수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년 정도 넘게 걸렸죠. 실제 1차 매각 원래 기일이 1월 10일이었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소요됐다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때 변경됐고, 자, 변경돼서 2월 16일 얼마 전에 입찰을 했는데, 자, 문제는 그때 유찰됐다는 거죠. 최근 아파트값 아시죠? 짧은 기간에 빠르게 올랐던 최근 한 두세 달간의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 많이 지켜봤을 겁니다. 좌절하신 분들은 많고, 또 자기 살고 있는 집값, 아파트값 급등한다고 되게 좋아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2월 16일 최근인데 유찰됐습니다. 자,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자, 이런 가격 상승의 그 상승길에 이 아파트는 타지 못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크게 오르지 못했다. 자, 유찰될 만큼 시장 가격은 그 감정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후에 나중에 뒷페이지에 현재 가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또 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권리적 관계, 그리고 이 경매 사건 진행 관계에 관련해서 먼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사건 접수가 되고 매각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 그 이해관계자가 낙찰 이후에 또 낙찰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흔적을 보는 접수 내역인데, 경매 접수되고 집행관 현황조사,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 그 외에는 교부권자의 채권계산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신청. 자, 이거 외에는 전혀 없다.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관계의 미상, 현황조사서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문, 자, 찾아갔는데 폐문이었다. 거주자 만날 수 없어 점유자 임대차 관계 알 수 없다. 찾아와서 권리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고, 전입 신고된 세대 열람을 해보면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이런 집들은 실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그리고 2017년 7월 4일, 자, 이 날짜 중요합니다. 자, 이 날짜, 근저당권이 처음으로 설정된 가장 빠른 이 날짜. 자, 이걸 왜 보느냐? 이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의 기준 기일이 됩니다. 자, 이 날짜 이후의 2018년 11월 29일, 2020년 2월 11일, 2020년 9월 9일. 자, 이 권리들, 근저당, 임의갱, 압류. 돈을 다 받건 못 받건, 그냥 날짜가 이 날짜보다 늦다면, 시간이 이 날짜보다 늦다면 다 그냥 소멸.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받거나 또는 부담해야 될 그런 권리는 없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상에 인수할 것이 없으면 조금 전에 확인하셨습니다.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채권 상태가 어떤 채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못 낼 수 있죠. 이것이 과다하면 연체가 과다하면 명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명도 비용이 예상되면 결국 입찰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입찰가에 너도 나도 없이 반영을 하면 그것은 곧 낙찰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많이 연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결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자 이것은 반드시 조사해 보셔야 되고 조사하는 과정에 각종 공과금, 전기, 가스 별도인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관련돼서는 어떤 조사된 내용은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보통 그냥 소유자가 살고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도계획,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고 권리관계는 소유권. 이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의 신청을 하고 잔금 납부 한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3개월이란 말이 아니라 통상적인 협의 과정을 하다 보면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이고 실제 강제집행을 해보면 한 6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빠르면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데 넉넉하게 잡으면 6개월 걸릴 수도 있다. 강제집행 비용은 한 200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협의를 통해서 명도할 것이 권장합니다. 그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르고 정신적으로도 가장 좋은 어떤 해결 방법입니다. 이 물건은 11층이고 그리고 남향입니다. 동평익대 물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층 1억 4천 호가가 있습니다. 이거 높죠? 우리 지금 현재 감정이 9천인데 이거 유찰됐습니다. 유찰되는 상황인데 호가 1억 4천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9,900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현실적이다. 2층인데 조금 우리 감정보다도 높은데 이 정도 되면 이거 낙찰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3층인데 9천. 자, 9,800이 있습니다. 14층에. 그리고 1억. 1층인데 1억. 1층인데 1억. 3층 1억. 그러니까 대충 1억이 제일 많고요. 9천 후반대. 그러니까 1억을 전후로 호가들이 있다. 실제 거래를 보면 자, 호가는 1억 정도에 있는데 실제 거래를 보면 이 최근에 있었던 거래인데 7천도 있고 8천도 있습니다. 9,200도 있고 실제 1억도 있고요. 8,800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한 2천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우리 물건은 9천인데 실제 산다면 만약에 지금 현장 가서 산다면 9천 정도에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더 만약에 높게 쳐준다면 9,500, 9천에서 한 9,500 정도가 가장 유력한 거래 가능 가격이다. 자, 최근에 있었던 사례 보면 2월 24일, 12월 9일 도시 모른데 다대 해소 이렇게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은 모두 15평. 자, 3층이고 17층 남동향. 하나는 1차고 하나는 3차에 무려 3차에 낙찰됐습니다. 도시 모른데 12월 달만 해도 3차까지도 갔다는 거죠. 3차까지 간다면 감정이 9천이었습니다. 거래 가는 금액 9천.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때 낙찰은 8,400. 3차까지 갔지만 실제 이건 의미 없는 겁니다. 한 600만 원 정도 싸게 샀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입찰 과정, 그리고 경쟁률, 그리고 낙찰가율 맞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감정가 1억 1,4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4천. 그러니까 다대 해송은 가격이 좀 올랐고 모른 데는 그냥 그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올랐다고 느껴지니까 여기도 호가가 오르긴 하는데 워낙 물건도 많고 거래되고 있는 애들이 실제로는 그냥 감정 수준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된 것 같아요. 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는 94.4, 93.5. 자, 이거 가중 평균을 하면 94.2 정도. 자, 도시 모른데 하한가 9천만 원을 이 계산된 낙찰가에 적용해 보면 8,479만 원.
그리고 상한가 9,500에 적용하면 8,950.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저는 9,000에서, 이걸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9,000에서 9,50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9,000에서 9,500. 그러면 이 정도에 살 수 있는 금액이라면 8,500에서 9,000만 원 정도에 낙찰된다. 감정은 9,000이다. 자, 사람들의 판단은 이 정도 범위 안에 낙찰이 되니까 유찰된 거죠. 결국은 이 감정 범위, 이 비슷한 범위 안에서 8,500에서 9,000 감정 수준 부근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봐야 한 2, 300 정도 싸게 사기 위해서 감정보다 2, 300 정도 싸게 사시는 어떤 그런 효과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